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의 정석 정천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리더십 강의에서 종종 듣는 아주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리더십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꼭 우리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혹시 리더가 좀 이상한 사람일 때 팀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요. 또 가끔 가다가는 리더께서 만약에 좀 잘못된 짓이 엉뚱한 짓을 하시면은 팀원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비슷한 질문으로 우리 팀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하나만 짚어내자면은 사실은 우리 팀장님이 문제십니다. 네, 그분 때문에 우리 팀이 오히려 화합도 잘 안 되고요. 전체 회사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받는다면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는 답변을 즉각적으로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예측하시다시피 이런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진정한 진실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경솔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이 꼭 짚어보시면 좋은 그런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조직 구성의 기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팀이 아주 일을 잘해가지고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공로는 누구에게 귀결이 될까요? 그럼 바로 팀의 리더이신 팀장님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팀원의 공로로 하나 둘 차근차근 전가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공로의 1차 수혜자는 당연히 팀장이시죠. 다시 말하면은 원래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팀이 잘 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을 사람은 당연히 팀장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팀이 일을 잘못해서 어떤 성과를 못 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1차적인 책임자는 누굴까요? 우리 팀원일까요? 아니죠. 역시 그 팀을 책임지는 팀장이십니다. 그래서 조직이 역시 일을 잘 못할 때 가장 피해보는 사람도 팀장이시기 때문에 팀장은 그 어느 팀원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이게 꼭 요즘 같은 시절에 좋은 그런 예는 아닌데요. 팀원들은 다 가벼운 마음으로 일찍 퇴근해도 팀장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바로 팀장입니다. 팀장은 조직 전체를, 그 팀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에 쉽게 퇴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이든 또는 본의가 아니든 간에 팀장께서 팀 운영을 잘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실을 팀원들이 지적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군대를 예를 들어보면은 비슷합니다. 군대에서 위에서 지시를 하셨는데 약간 최적의 지시가 아닌 것 같아요. 군대에서 밑에 있는 아랫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바로바로 반발하고 항명을 하면은 군대가 돌아갈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네,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의 주어진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 군대이고요. 그리고 군대만큼이나 역시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기업체이기 때문에 팀장이 약간의 실수나 오판을 하시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팀원입니다. 팀원이 매번 약간의 실수가 있을 때마다 매번 항명을 하고 또는 부정적인 반대 의견을 수시로 낸다라고 하면은 팀장 입장에서는 조직을 활발하게 자신감 있게 끌어나갈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지시와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팀이 성과를 더 못 내게 되고 팀워크도 깨져서 조직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까지 방치를 하게 된다면은 그건 누가 방치를 한 것일까요? 따져볼까요? 팀장을 그 팀의 리더로 있게 한 사람은 바로 그분의 리더인 본부장 또는 그 윗사람들이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팀장의 업무 퍼포먼스를 체크할 그런 책임이 있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팀장이 만약 잘못됐다, 일을 잘못했는데도 방치를 했다,
라면은 그것은 바로 그 위에 계신 인사권자의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본부장 예를 들어본다면은 본부장님은 보통 회사에서 굉장히 바쁘시죠. 팀을 10개 이상 맡은 본부장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제대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렇죠. 인사팀을 통해서 하부 조직의 그런 리더들, 그 외 직원들을 평가를 하고 체크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일반 팀원의 입장에서는 그럼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팀원의 입장에서 본인의 역할 그리고 허용되는 그런 업무 권한이랄까요? 그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우선 최선을 다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것이 작동을 하냐면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는 그 내용이 다시 말하면 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정확하게 팀이 운영되는 모습을 기록해서 더 위에 계신 상사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면 이분들도 그 본인의 아랫단에 있는 그런 팀 또는 다른 리더 조직들을 관리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팀원들도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분들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외부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직원이 또는 아랫사람이 윗분에게 함부로 조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함부로 조언을 만약 한다면은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팀에서도 왠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그리고 리더 입장에서 아랫사람이 저한테 자꾸 조언을 하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조직원들은 차라리 외부의 객관적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작은 조언이든지 개선 제안을 리더가 들으시게 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 덕망이 있는 인사들 또는 그런 컨설턴트들을 이용해서 이 리더에게 객관적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회사에서 그런 방법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까지 일반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리더에 관한 아주 불편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예를 들었고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명심하셔야 되죠. 네, 여러분은 리더께 직접적으로 제안이나 피드백을 드리는 것은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을 우선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인간관계입니다. 조직 리더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가지신 분은 바로 그분의 윗분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은 약간은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또는 구독 신청하시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